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상식을 뒤엎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저우신 위에 지음 박진희 옮김 미디어 숲에서 나온 책입니다. 돈을 보는 관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돈과 관련된 재미있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돈의 심리학의 연구 목적은 돈과 사람의 정서, 인간관계, 행동 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돈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인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학자 머턴 밀러는 그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늘 돈을 보고 돈에 대해 생각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넘쳐나기 때문인데요. 누군가는 돈은 교환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돈의 활용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돈은 도구 그 이상의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돈을 교환할 때 사람들은 돈의 존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감추곤 합니다. 각종 경조사비를 봉투에 넣어서 주는 것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 밖에도 돈은 고통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두통과 같은 통증이 있을 때 재산이 많은 사람의 고통은 평균보다 19%가 높았지만 가난한 사람은 31%나 더 높았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 가운데 좋은 일의 80%는 돈과 관계가 없지만 비극의 80%는 모두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돈과 애정은 언뜻 보면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어 보입니다. 친한 사람과 돈 문제로 엮이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친구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줬을 때 감사의 표시로 밥 한 끼 사주거나 선물 세트를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건넨다면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실제 심리학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연구진들은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20분 동안 대화하게 했습니다. 다만 그중 절반에게는 돈과 물질적인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했고 나머지 절반에게는 인생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했습니다. 대화가 끝난 후에 상대방의 인상과 대화가 얼마나 즐거웠는지에 대한 평점을 매기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인생 경험을 이야기한 쪽이 17점 만점 중 6.52점을 받으며 전체적으로 좋은 인상을 남긴 데 반해 돈과 물질에 관해 이야기를 한 쪽은 5.4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화가 얼마나 즐거웠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도 전자는 6.52점, 후자는 5.69점을 받으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돈의 심리학에는 일방통행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감정적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관계입니다. 친구나 연인과는 감정에 기반한 관계가 성립되는 반면에 회사 상사나 동료 혹은 동업자는 금전을 기반으로 관계가 성립됩니다. 일방통행 이론이란 감정적 관계가 경제적 관계로 바뀔 수는 있지만 그 반대는 매우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거나 친구를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고용할 때 감정적 관계는 경제적인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럴 경우 실제 생활에서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가 틀어지는 사례는 매우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되돌리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간 길은 돌아갈 수 없는 일방 통행이기 때문입니다. 돈은 자기 중심적으로 만듭니다. 돈이 사람을 망친다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쓰입니다. 하지만 돈은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인해 바뀌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물질적 자유로움의 기준은 스타벅스, 그란데 사이즈 음료나 마카롱, 샤인머스켓 같은 것을 원 없이 사 먹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걸 먹을 때 호한 마음이 채워지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사람은 신념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신념은 곧 자기 자신이 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합니다. 돈은 이러한 자기 중심적 경향을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원래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돈은 그 사람의 성격을 더 망치게 됩니다.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면 돈은 그 사람의 자기애를 훨씬 더 넘치게 합니다. 하지만 심성이 바르고 착한 사람이었다면 돈은 그 사람을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망가진 사람들이 돈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려는 행동은 일종의 보상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인류는 살아가는 동안 안정감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안정감을 얻지 못할 경우 돈과 같은 물질적인 것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은 무생물이므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정감은 오로지 그것을 느끼는 자신이 결정합니다. 남이 어떻게 말하든 그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는 본인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상이 크면 클수록 몰입을 방해합니다. 돈은 만능이 아닙니다. 돈으로 사람의 능력을 발휘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장이 직원에게 200만 원을 주며 더 열심히 일할 동력을 심어줄 수는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 훨씬 창의적으로 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두고 숨 막히는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즉, 외적인 보상이 커질 때 사람들은 오히려 더 성적을 잘 내지 못하고 더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주 간단한 일에 주어지는 금전 보상은 그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나 고도의 창의력이나 기술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금의 액수는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정상적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남에게서 돈을 빌려야 할 때도 있고 연봉 협상이나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성공적으로 돈을 취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비결이 있습니다. 친구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20만 원을 빌리러 왔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 빌리는 돈이 20만 원이 아니라 22만 8,300원이라면 빌려줄 수 있을까요? 과연 20만 원이 빌리기 쉬울까요? 아니면 22만 8,300원이 빌리기 쉬울까요? 심리학자들은 비록 22만 8,300원이 더 큰 돈이긴 하지만 빌리기는 오히려 쉽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숫자는 신뢰를 더하고 사람들의 지갑을 쉽게 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정확한 숫자는 그 크기를 더 작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은
작은 크기의 숫자에는 매우 민감합니다. 버섯이나 양파를 살 때는 100원 단위만 올라도 가격이 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최신 스마트폰이나 에어컨은 그보다 큰 차이가 나는데도 값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작은 숫자는 일의 자리만 바뀌어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작은 숫자야말로 정확하다고 인식합니다. 따라서 어떤 숫자가 작은 자릿수까지 나타나 있다면 그 숫자는 본래의 크기보다 더 작다는 느낌을 줍니다. 연봉 협상을 할 때, 투자금을 요청할 때 마음속에 있는 가격에 아주 조금만 더 더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도 부담을 덜 느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집을 조금이라도 더 비싼 값에 팔고 싶을 때 구매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딱 떨어지지 않는 정확한 값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의 힘을 이용하려면 숫자는 구체적일수록 믿음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격으로 품질을 판단하곤 하는데요. 소비자들이 가격으로 품질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은 상품의 품질을 쉽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격으로 값어치를 판단합니다. 한 연구진은 와인 품평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연구진은 참여자 30명에게 각각 3유로, 6유로, 18유로 와인을 주고 품평하게 했습니다. 사실 와인 가격은 모두 같은 12유로였습니다. 실험 결과 사람들은 같은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맛도 더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와인을 마시는 중인 상태에서 뇌를 자기 공명 영상으로 스캔하자 비싼 와인을 마신다고 생각할 경우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마케팅 플라시보라고 명명했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라는 의미인 시간은 곧 금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 같은 생각이 인생을 반드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고 나면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줄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은 곧 돈이다 라는 생각은 흘러가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늘 이런 생각에 얽매여 있으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행복을 놓치고 맙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봉사활동하기,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기 등 돈을 벌지 못하는 일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인생은 무엇을 했는지로 정의됩니다. 경험적 소비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경험적 소비는 인생의 일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이 인생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기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여행이나 영화 같은 경험적 소비를 통한 체험은 언제 열어봐도 그 기억의 잔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진은 경험과 자아와의 관계는 매우 두텁다고 말합니다. 인생이란 경험 하나하나가 엮여 만들어진 목걸이와도 같습니다. 꿰어지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인생이라는 목걸이의 색깔은 더욱 다채로워지며 그렇게 만들어진 목걸이의 모양은 그 사람을 대변합니다.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이전의 자신의 경험과 그때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을 통해 자신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많이 다녔던 사람이라면 자신은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자아는 경험을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 인생을 즐기는 방법과 삶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간 심리와 돈의 관계를 재미있게 잘 설명해 주는 이 책, 상식을 뒤엎는 돈의 심리학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돈의 주인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